자, 엑셀 VBA와 LLM 어시스턴트입니다. 우리 엑셀 참 많이 쓰시죠? 그런데 이제 엑셀 안에는 강력한 코딩 도구가 있습니다. VBA라고 하는 거예요. 설치도 필요 없고, 인터넷도 필요 없고, 보안 검토도 까다롭지 않고. 그래서 VBA를 이제 문법을 배워야 써야 되는 이런 도구로 우리가 진입 장벽이 높았지만, LLM 시대에 이 장벽이 사라졌기 때문에 우리가 VBA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VBA는 단순히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만 다룰 수 있는 게 아니고, 뭐랄까요? 어, 윈도우라든가 파일을 탐색할 수 있는 도구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엑셀뿐만 아니라 파워포인트 VBA도 같이 우리가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이니까 한번 챗 GPT를 한번 이렇게 열어 놓고요. 그 다음에 엑셀을 한번 열어 보겠습니다. 자, 엑셀에서 어떤 데이터, 여기 CCTV 정보 데이터를 한번 열어 볼게요. 이런 데이터가 있을게요. 자, 이렇게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거는 이제 현황 데이터다 보니까 별로 쓸모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받은 다른 파일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여기요. 조금 가벼운 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만들어 달라고 하겠습니다. 자, 행정안전부 내지는 공공에서 사용하는 데이터셋 엑셀 VBA 용도로 연습용으로 만들 수 있는 가상 엑셀 데이터 1000행 그리고 10컬럼짜리 엑셀 파일을 다운로드하게 만들어줘. 다운로드하게 해줘. 이렇게 아예 파일을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엑셀을 만들어 달라니까 만들어 줬죠. 왜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이 다운로드를 받고 엑셀을 열어 볼게요. 자, 엑셀에 이렇게 표까지 만들어서 주네요. 아주 너무 편하죠. 자, 이 점수 요걸 가지고 우리가 VBA를 해볼 건데요. VBA는요.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Alt F11 Alt F11 뭐라고요? Alt F11 Alt F11 키를 딱 누르면요. 잘못 눌렀네요. Alt F11 키를 누르면 이렇게 하얀색 창이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 파일이 요 내용이죠. 요거 공공행정 VB 연습.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공공행정 VB 연습. 자, 뭐 요거는 제가 이제 설치되어 있는 게 하나 나온 거고요. 결국에 제가 파일 하나 열어볼게요. 새로. 이렇게 새로운 문서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통합 문서 1이죠. Alt F11키 눌러보면 이번에는 또 통합 문서 1이 딱 나왔네요. 아까 열어놓은 문서 하나 나오고요. 이렇게 VBA는 Alt F11 열 때마다 새롭게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Alt F11키를 한번 누르면 여러 개의 엑셀 파일을 동시에 컨트롤할 수 있는 코드 체계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코드 체계가. 자, 이렇게 코드 체계가 나오는 거고요. 자, 그런데 저는 이제 통합문서 1에다가 하나 해볼게요. 통합문서 1이 열려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통합문서 1이 열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챗GPT한테 이거를 갖다가 새로운 창을 열어가지고요. 지금 활성화된 엑셀 파일에서 VBA를 작성하려고 한다. 시트 1에는 할 일을 날짜, 할 일, 비고 이렇게 적고 시트 2에는 시트 1에 할 일을 적고 버튼을 누르면 달력 모양의 2026년 캘린더가 나와서 할 일을 입력해주는
VBA를 만들어줘 라는 거죠. 자, 물론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동안에 간단한 예시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VBA 요거 Alt F11키 기억하셨다고요? 닫아버릴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 엑셀에는 이 개발 도구라는 게 없을 겁니다. 개발 도구라는 게 없을 거예요. 어디 있냐? 파일에서요. 아래쪽에 옵션에서요. 창이 하나 나오죠. 거기에 리본 사용자 지정을 누르시고요. 그리고 리본 메뉴 사용자 지정에 아래로 쭉 내리다 보면 개발 도구 탭에 체크가 안 되어 있을 거예요. 체크를 하시라는 겁니다. 체크를 하시면 짠 하고 나면 개발 도구에 메뉴가 생기고, 개발 도구의 대표적인 메뉴들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VBA, Visual Basic, For Application, 그 다음에 매크로, 이게 열려 있습니다. 매크로는 뭐고 VBA는 뭐예요? 자, 매크로는 일종의 자동화 도구를 말하는 다른 용어입니다. 그냥 매크로 하면 자동화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 VBA는 뭐냐? 이 매크로 자동화를 실현시켜주는 코드집, 이게 VBA입니다. 자, 그런데 매크로는 말 그대로 자동화예요. 그냥 자동화. 그럼 자동화 어떻게 만들어요? VBA로 만든다는 거죠. 근데 왜 메뉴가 따로 있어요? VBA만 만들면 되지. 아, 메뉴가 따로 있는 이유는요. 우리처럼 이제 코딩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이런 자동화를 VBA 코드로 만들 수 있지만, 예전에는 이런 매크로 기록이라는 걸 통해서 자동화 도구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요. 제가 이게 상대 참조로 기록, 꼭 제가 C3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시작할 수 있거든요. 그럼 저는 여기에서 시작해서 한 칸 그리고 두 칸 간 다음에 표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서도 시작을 해도 한 칸 하고 세 칸 가서 표를 하나 만들어 보는, 이런 자동화를 만들어 보고 싶을 때는 상대 참조로 기록해야 여기서 출발해도 한 칸, 두 칸, 여기서 출발해도 한 칸, 두 칸, 여기서 출발해도 한 칸, 두 칸 이렇게 이동할 수 있으니까 상대 참조로 기록 눌러보고요. 매크로 기록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매크로 기록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표 만들기. 표 만들기를 누르고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표 만들기 누르고 확인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기록, 이제 기록 눌렀더니 아까 또 다른 아이콘이죠. 예,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키보드를 움직이고 입력하는 걸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C3에서부터 시작했으니까 오른쪽 한 칸, 밑으로 한 칸, 두 칸, 그 다음에 여기다가 표를 이렇게 만들어서 똑같이 그냥 표 그리듯이 이렇게 표를 그리고, 위에는 검정색으로, 글씨는 하얀색으로 진한 글씨 해가지고 날짜, 그 다음에 인원, 이름, 그 다음에 출석 여부, 그 다음에 비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오늘 함수를 넣을게요. today, 오늘 날짜. 그 다음에 얘는 오늘 날짜 더하기 1,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가운데 정렬하고요. 이름은 신성진, 홍길동, 임꺽정, 그리고 이순신, 이렇게 했다고 해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표가 다 그려지고 나서 여기에다가 커서를 놓겠다. 방금 C3에서 한 칸, 두 칸 표 그리고 색깔 칠하고 날짜 넣고 난리 쳤죠. 그 다음에 다 하고 나서 커서를 여기다 놓겠다. 자, 그리고 개발 도구 간 다음에 기록 중지를 누르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뭐 매크로를 기록했습니다 라고 나오죠. 뭐예요? 매크로를 기록했다고요? 맞아요. 여기서 이제 녹화하면 매크로가 기록됩니다. 자, 그럼 제가 여기서 시작해 가지고 한 칸, 밑으로 두 칸 하고 또 이 표를 이렇게 만들어 간다고 했을 때, 이거랑 똑같은 표를, 그러면 제가 아무 곳이나 놓고 이 한 칸, 밑으로 두 칸 표 만들어진 이 매크로는 어디에 저장되어 있느냐? 여기 열어보면 표 만들기의 이름을 아까 제가 저장해 놓은 매크로가 방금 제가 키보드 움직여서 한 칸 움직이고 밑으로 한 칸 움직이고 밑으로 두 칸 움직이고 표 만드는 이 행동이 녹화가 된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여기다가 놓고 매크로 누르고
표 만들기 누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만들어주죠. 여기다가 놓고 매크로 누르고 실행 누르면은 또 이렇게 만들어지죠. 그렇죠? 자, 이렇게 내가 동일 반복적으로 하는 업무에 대해서 뭔가 계속 반복해서 사용해야 될 때. 그럼 제가 아까 녹화할 때 얘를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에다 여기에다 다 만들고 나서 여기에다가 놓으면 만들고 나서 이쪽으로 움직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또 다시 여기다 만들어지고 또 다시 여기다 만들어지고 또 다시 여기다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은 저는 한 칸, 두 칸 표 만들었으니까 방금 여기서 시작하면 매크로에서 실행 누르면 한 칸, 두 칸 하고 표 만들었다. 이렇게 자동화된 도구는요, 바로 매크로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통합문서 1에서 이 매크로를 실행했기 때문에 Alt F11키를 누르면 이 통합문서 1에 보면 아까 없었던 게 등장을 합니다. 매크로를 여기서 녹화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 녹화된 코드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표 만들기로. 우리가 키보드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표를 만들었는데 그걸 코드로 바꿔서 VBA에다가 저장해 놓는다는 거죠. 지금 매크로는 자동화 그 어떤 것 키보드로 하고 마우스로 하고 엑셀에 입력하고 하는 것들을 내가 실제로 보여주면서 녹화시키는 게 매크로. 그 다음에 그 매크로는 결국에 코드로 이렇게 바뀌는 거를 우리는 VBA라고 한다. 그러면 지금은 우리가 매크로를 통해서 VBA를 만들었지만 VBA를 통해서 매크로를 실행할 수도 있겠죠. 자, 지금 통합문서 1 요거 있으니까요. 얘를 통합문서 1 닫아버릴게요. 닫고 파일 하나만 남았죠. 그 다음에 다시 새로운 문서를 열겠습니다. 이번엔 통합문서 2가 나왔죠. 새로 열었으니까. 그럼 Alt F12키를 누르면 또 통합문서 1이 사라지고 아까 봤던 모듈도 사라지고 그냥 통합문서 2라는 문서하고 원래 열렸던 요 엑셀 파일 두 개가 그대로 열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저는 이 통합문서 2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 화면에 열어놓은 활성화된 엑셀 파일이죠. 활성화된 엑셀 파일이에요. 자, 활성화된 엑셀 파일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Alt F11키를 누르면 이 통합문서 2지만 저는 통합문서 2라고 챗GPT한테 안 알려줬고요.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활성화된 엑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금 활성화된 엑셀 파일에 VBA를 작성하려고 한다. 시트 1에는 할 일, 날짜, 할 일, 비고 이렇게 적고 시트 2에는 시트 1에 할 일 적고 버튼을 누르면 달력 모양의 캘린더가 나와서 할 일 입력해주는 VBA를 만들어줘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시트 1에는 이렇게 만들래요. 그리고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된대요. 이렇게 된대요. 자, 그러면은 시트 2를 아래처럼 입력하래요. 그러면 복사해서 챗GPT한테 이렇게 활성화된 곳에 가서 시트 2를 A열부터 이렇게 입력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날짜랑 할 일과 여기 비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시트 2를 이렇게 입력했으니까 시트 1의 아래처럼 입력합니다 나오고요. 그 다음에 시트 2에 있는 이 코드는 VBA 코드는 Alt F11키를 눌러서 통합문서 2에서 삽입 모듈 눌러가지고 이 모듈에다가 코드를 복사해서 만약에 Alt F12키 그 코드가 사라졌어요. 어디서 찾지 마시고 일단 활성화된 엑셀로 오신 다음에 Alt F11키를 누르면 다시 생깁니다. 우리가 이거 오른쪽 버튼 삽입해서 모듈을 만들었으니까 모듈 생겼죠. 그리고 여기다 붙여 넣겠습니다. 아까 만들어준 코드를. 자, 그러면 이 코드를 제가 도형에다가 이렇게 삽입을 이렇게 도형으로 삽입을 하겠습니다. 하나. 여기다 버튼 하나 누를게요. 이렇게 버튼. 그러면 달력 생성.
그리고 이 도형 오른쪽 버튼 누르면 뭐가 나옵니까? 매크로 지정이 나오죠. 이 도형을 통해서 어떤 특정한 자동화, VBA로 만들어진 자동화 도구를 실행한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매크로 지정해서 여기 확인 누르고요. 시트 1에 버튼을 만들었습니다. 아, 버튼을까지 만들어주네요. 자, 그 다음에 캘린더 생성 누르면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 그럼 시트 1에서 제가 새로운 거 하나 누르겠습니다. 0320 고객 미팅 강남 마포. 이 상태에서 캘린더 생성 누르면 마포 여기 3월 여기 있네요. 마포가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업데이트하는 VBA를 만들어 볼 수 있죠. 자, 지금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워보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아예 엑셀 있는 데서부터 한번 해볼게요. 제가. 자, 먼저 챗GPT는 요거 Alt F11키도 일단 닫아 보겠습니다. 일단 엑셀 파일 하나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새로운 채팅창 열고요. 먼저 이 파일에 뭐가 있는지를 살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 열려 있는 엑셀의 어떤 데이터 구조, 열 이름, 숫자 유형, 데이터 샘플 몇 개 봐서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알려주는 VBA 코드. 뭐 중요한 거는 이렇게 복사해서 붙여도 되는데 VBA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엑셀에서 바로 실행 가능한 형태. 그래서 데이터를 보지 않더라도 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게끔 해주는 VBA를 실행해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아래 VBA 표준 모듈에 붙여놓고 실행하면 됩니다. 일행을 열 이름으로 보고 각 열의 데이터 구조를 새 시트에 요약합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Alt F11키를 눌러가지고 VBA를 준비를 하는 거죠. 자, 준비를 하겠습니다. 근데 보면 아까 통합문서 2가 있었는데 저희가 통합문서 2 하고 나서 닫았잖아요. 닫았죠. 그래서 이제 파일 하나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남아있는 파일 요거 하나. 열려 있어요. 지금 열려 있죠, 앞에. 자, 그랬더니 Alt F11키를 누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까쯤에 분명히 파일이 하나 있었는데, 통합문서란 파일이. 이거 닫으니까 없어지고 요거 하나만 이렇게 생긴 거죠. 여기에다가 이번에는 오른쪽 버튼 삽입 모듈 누르면 지금 열려 있는 이 파일에다가 뭔가 VBA를 달겠다 하고 삽입한 모듈이 나오고요. 이 모듈은 이렇게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이 코드 지워버리셔도 돼요. 그러면 이 엑셀 파일에 있는 모듈을 여기에 모듈은 결국 코드집이에요. 여기다가 코드를 집어넣고 실행을 하면 이 문서에 해당되는 내용의 VBA 코드가 실행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챗GPT한테 이렇게 코드 복사 받았으니까 복사해가지고 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사라졌어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Alt F11키. 그리고 우리 모듈에다가 코드를 이렇게 붙여놓고요. 코드를 붙여놓고 닫겠습니다. 그러면 코드가 들어가 있죠. 그러면은 개발 도구에 가서 이번에 VBA로 방금 작성을 한 게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 매크로에서 보면 그 코드가 이렇게 덩어리가 보이죠. Inspect Active Sheet Data Structure. 이 데이터를 검증하는 거다. 실행하면 어떻게 됩니까? 런타임 오류. 좋았어요. 디버그 딱 누르면 여기에 오류가 났다라는 거. 자, 이 상태에서 노란색 표시가 나오거든요. 오류가 나면 뭐 어느 정도 만들어주긴 했는데 이거 오류가 났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캡처를 뜹니다. 이렇게 캡처를 떠가지고 여기다 넣어줘요. 이렇게. 야, 어느 정도는 만들었는데 이 부분에서 오류가 난다. 코드 다시 정리해줘. 코드 다시 만들어 달라고 한 거죠. 중간중간에 뭐만 수정하세요 힘드니까 전체 코드 다 달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엑셀로 돌아가서
하나 만들어주긴 했습니다만 얘가 지금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래서 Alt F11키를 누르면 여기 오류가 났으니까 이 오류가 나온 코드를 다시 받았다가 수정을 하겠습니다. 엑셀로 먼저 열고 Alt F11키를 가는 게 헷갈리지 않겠죠. 그리고 전체 코드 수정해서 다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새로운 코드 나오면 이제 붙여 넣을 거예요. 자, 좀만 기다려보면 오류 원인은 2줄입니다 라고 해서 아래처럼 정리된 전체 코드를 다시 사용하세요 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빙글빙글 돌면서 코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다 만들어져서 복사. 자, 그러면 다시 우리가 엑셀로 돌아가서 활성화된 엑셀에서 데이터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VBA를 만들어 달라고 했었고 VBA를 입력하겠습니다. Alt F11키 누르면 아까 만들어 놨던 이 모듈 그대로 나오죠. 지금 열려있는 이 파일은 바로 이 파일입니다. 그리고 이 모듈에다가 더블 클릭해서 방금 챗GPT 코드 붙여 넣어주고요. 그리고 VBA 넣었으니까 이제 매크로 누르면 이게 다시 나오겠죠. 이렇게. 그리고 실행 누르겠습니다. 그러면은 빙글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데이터 분석 구조가 완료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자, 그리고 이 전체 데이터 구조를 이해한 값에 대해서는 챗GPT한테 그대로 또 붙여줍니다. 이렇게 나왔어. 결과가 이렇게 나왔어. 난 이걸로 파일을 좀 엑셀 데이터를 좀 손대야 해. 그러면 이 친구가 이 엑셀 파일에 있는 내용들을 보고 어떤 구조로 되어 있구나, A열에는 뭐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얘가 이해하게 되겠죠. 그러면 저는 다시 여기에서 챗GPT가 이 데이터의 내용을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해서 이해하게 됐다는 거죠. 자, 요거는 지금 돌리고요. 그래서 챗GPT한테 가보면 좋습니다. 지금 나온 구조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손볼 포인트는 대략 아래입니다 하고 이런 것들을 해준대요. 정제 데이터를 정리해 주는 거 복사를 한번 해볼게요. 이 코드까지 내주니까 VBA 코드까지. 자, 그러면 원본 데이터 시트를 클릭합니다. 지금 보이는 데이터 구조 분석 시트 말고 실제 데이터가 있는 시트입니다. 여기라는 거죠. 원본 데이터. 그래서 거기서 뭐 하라고 나왔죠? Alt F11키를 하라고 나왔죠? 방금 코드 여기 복사했습니다. 복사했으니까 Alt F11키 눌러볼게요. Alt F11키 누르니까 아까 똑같은 게 나왔죠. 자, 그 다음에 삽입 모듈 또 하래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 문서에서 하는 거니까 이 문서 오른쪽 버튼 삽입 모듈 하면 방금 이 코드 있었던 거 빼고 또 모듈 2가 생기죠. 자, 여기다가 코드 다 지우고 새롭게 만들어준 코드를 넣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엑셀로 돌아갈게요. 자, 그러면 매크로를 누르면 이번에는 클린 퍼블릭 서비스 데이터라고 아까 방금 코드를 넣은 매크로가 나오죠. 얘를 실행을 하면 빙글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이 내용에 이렇게 결측치 빠져있는 데이터라든가 문제가 있는 데이터를 처리해 가지고 새로운 시트로 만들어주는 그런 VBA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만들어주고 뭘 만들어줬습니까? 여러 가지 처리 일수 구간, 여기 있는 내용을 보고 이 처리 일수 여러 가지 데이터 분석할 수 있게끔 데이터를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만들어줘요. 그렇죠? 그러면 이 데이터를 보고 이미 챗GPT는 이 데이터로 맞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자, 네가 하라는 대로 만들었어. 그럼 이 만들어진 데이터로 데이터 시트가 열려 있으니 이 데이터로 분석할 수 있는 다양한 통계표와 그래프, 피벗 테이블 등을 만들어주는 VBA 코드. 자, 코드를 달라고 할게요. 자, 그랬더니 이렇게 코드를 내줍니다. 그래서 분석 요약 시트, 피벗 분석 시트, 그래프 대시보드 시트 이렇게 다 만들어준다고 하는데 아래 코드를 표준 모듈에 그대로 놓고
빌드 어널리시스 레포트를 실행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여기에다 놓고 여기 지금 정제해둔 데이터 이 안에다 놓고 Alt F11키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오른쪽 버튼 삽입해서 모듈 누르면 또 모듈 3가 나오죠. 여기에다가 코드 지우고 챗GPT가 알려준 이 VBA 코드 좀 돌아가면 결과물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완료됐죠? 복사하는데 시간 좀 걸리는데 복사해서 다시 엑셀로 들어가서 Alt F11키, Alt F11키 지금 20번 정도 나왔습니다. 코드 붙여놓고 닫고요. 닫을 때는 그냥 뭐 닫을 필요 없이 그냥 뭐 여기서 X자 버튼 누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또 매크로 만들어 놨으니까 빌드 어널리시스 리포트 보이시죠? 얘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하니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분석 리포트 생성 완료하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대시보드를 만들어주고 시각화를 만들어줍니다. 아, 정말 멋지죠? 피벗 분석해주고 이렇게. 자, 이랬을 때 뭔가 표가 안 이뻐. 그래프가 안 이뻐. 그러면은 근데 왜 이렇게 그래프가 안 예쁘니? 더 예쁘게 해줄 수 있니? 그래프 다시 새롭게 그려주는 VBA만 따로 줘.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 예쁘다 이거죠. 자, 그러면 또 기다려 보면은 코드를 만들어 주겠죠. 그러면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여기에 가상 공공 데이터 여기에다가 그대로 놓고요. Alt F11키 눌러서 이번에 또 코드를 하나 만들어 줄 테니까 삽입해서 모듈 눌러서 이번에는 모듈 4에다가 코드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코드 좀 기다렸다가 이런 경우는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밖으로 내보내기가 힘들 때는 내 로컬 엑셀에서 VBA 코드를 만들어서 돌리는 구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프가 안 예쁘니까 얼마나 예쁘게 해줄 수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VBA를 만들 때도 얘는 뭘 만들까요? 아, VBA 때는 파이썬을 안 켜네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VBA 지식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이것저것 생각을 하죠. 자, 기존 피벗 차트 느낌을 버리고 정제 데이터 시트에서 직접 집계해서 깔끔한 대시보드를 그리는 VBA다. 그래서 실행하면 기존의 그래프 대시보드를 시트를 지우고 앞에서 얘가 해왔던 VBA 내용들을 다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우고 새롭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코드를 열심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 코드가 만들어지면 지금 코드 복사 안 되게 돼 있죠? 좀 기다렸다가 보면 빙글빙글 돌다가 코드가 완성되면 이제 복사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저에게 올 겁니다. 자, 이게 복사해서요. 여기에서 Alt F11키를 누르고 모듈 4 해놨던 곳에다가 복사하고요. 다시 닫겠습니다. 자, 그리고 매크로 눌러서 이번에는 또 뭐가 생겼죠? 리빌드 프레티 예쁜 대시보드 차트 얘가 생겼죠. 얘 이름 우리가 지정할 수 있지만 AI가 만들어줘서 내 의도에 맞게끔 이름을 바꿔준 겁니다. 그래서 실행 누르면 오류가 났네요. 자, 오류가 나면은 이걸 요렇게 제가 캡처 떠가지고 챗GPT한테 이렇게 놓고 나 코드 모르니까 다시 코드 오류 안 나게 짜줘.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들어갔고요. 마찬가지로 디버그 누르면 어차피 여기 디버그가 나오겠죠. 자, 그리고 모듈 4에서 이 자체가 오류가 났기 때문에 전체 코드 다 선택해서 지우고 그 다음에
AI가 다시 알려주는 걸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론타임 오류가 발생했으니까 너 알아서 고쳐라. 이렇게 나와 주는 거죠. 근데 뭔가 지금 작동되다가 망한 것 같아서 스페이드바 한번 누르고 보내기 다시 누르겠습니다. 자, 그럼 잘 생각하기 눌러보면 얘가 생각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와요. 자, 이건 LLM이 생각하는 거죠. 이것도 LLM이 생각하는 거죠. 자, 오류난 부분은 그래프 종류에 따라서 속성을 지원하지 않아 생긴다. 그래서 그 오류가 안 나도록 다 제거하거나 안전 처리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일부분은 실행이 됐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프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그래 조금 이쁘게 그렸네요. 이쁘게 그렸어요. 얘를 그려줘야 되는데 못 그려서 지금 다시 제가 VBA를 실행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VBA를 한번 Alt F11키를 눌러서 해당 엑셀 페이지에 모듈을 삽입해서 코드를 입력하고 실행 버튼을 누르는 거, 요것만 저와 함께 계속 반복해서 한번 해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VBA 복사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엑셀로 돌아갑니다. 저는 이 데이터가 열려있는 상태에서 그래프를 그려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 올려놨고요. 이 상태에서 Alt F11키를 눌러서 오른쪽 버튼 삽입 모듈 새롭게 눌러도 되고요. 여기서 코드 지우고 이 모듈 5에 방금 챗GPT가 알려준 코드를 넣어주고 닫기, 그리고 매크로 눌러요. 방금 VBA로 만들었는데 뭐 VBA 코드를 통해서 뭘 만들었느냐, Make Pretty Dashboard Safe라는 걸 만들었죠. 얘를 클릭하고 실행 누르면 빙글빙글 돌아가서 그래프 대시보드를 만들었습니다 하고 알록달록하고 깔끔하게 조금 더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뭐 이런 거 색톤 같은 거는 우리가 충분히 바꿔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색 변경 뭐 이걸로 바꿀 수도 있죠. 이렇게 색 변경해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설정하시는데 중요한 거 이거 하나하나 만드는 데 너무 힘들죠. 폰트도 좀 다르게 바꿔달라고 하고 뭐 그라데이션을 좀 이용해달라고 하고 여러 가지 요구사항을 할 때마다 코드를 만들어주고 우리는 그 코드를 VBA에서 실행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VBA도 있습니다만요. 우리가 그냥 여기 이런 데이터만 있다고 봐볼게요. 그러면은 VBA 말고요. 엑셀 쓰는 방법을 제가 얼른 간단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새로운 채팅창을 하나 열어가지고요. 자, 이렇게 채팅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3줄 정도 복사를 해요. 엑셀에 3줄 정도 복사를 해서 이렇게 넣는 거죠. 근데 이미지로 복사가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메모장에다 이렇게 3줄 정도 복사한 다음에 이렇게 같이 넣어주냐는 거죠. 자, 이 엑셀은 A1부터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엑셀로 돌아갈게요. A1부터 J1, 2, 3, 4까지 되어 있는 데이터죠. A1부터 J4까지의 데이터다. 일부분만 보여준다. 전체 데이터는 아래로 더 많이 있다. 일행은 열 머리글이다. 제목이야. 자, 이 데이터를 이해했는지 확인 바람.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물론 엑셀에 AI가 직접 들어와서 분석해주는 프로그램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오늘 로컬에서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조금 같이 배워가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분의 데이터만 보여주고 전체 데이터는 가리고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컬럼명을 얘가 다 이해했죠. J열의 만족도 점수까지 딱 넣었죠. 자, 그러면 제가 여기에다가 K열에다가 새로운 변수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 어떤 게 좋을지와 함수를 만들어줘. 자, 이렇게 되죠. K열의 새로운 변수와 함수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확장을 괜히 눌렀네요. 인스턴트로 하면 되는데 이렇게 인스턴트로 해도.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제가 미리 준비를 해 놓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 놓고
자, K 관리 우선 등급. 자, 관리 우선 등급을 계산해 준다는 거예요. 관리 우선 등급이고 여기에서 이 함수를 넣으래요. 처리 완료 진행 중.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현재 데이터가 단순 기록형 데이터라서 K열에는 어떤 건을 먼저 관리해야 되는지 바로 판단할 수 있게 변수를 만든다. 그래서 판단 기준은 처리 상태가 처리 완료가 아닌 거는 빨리, 처리 완료인데 만족도 점수가 비어있는 거 만족도 미입력, 처리 일수가 7일 이상 예산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관리 필요, 뭐 이런 것들을 얘가 정리해 준다는 거죠. 복사해 가지고 그냥 함수만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값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함수를 모를 때 여기에서 지금 글자를 왜 이렇게 가로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네요. 여기서 보기에서 수식 보기, 수식 보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수식 표시를 제외해야지. 자, 이렇게 되면 요런 중첩 함수 어떻게 만듭니까? 못 만들죠. 못 만들죠. 조금만 더 해볼까요? 예를 들면 어느 그거 말고 다른 거 예, 그거 말고 다른 거 지연 여부를 하래요. 자, 지연 여부 변수를 K열에 넣었는데 제가 L열에다 만들게요. 그냥 똑같이. 자, 지연 여부 만들고 이거 복사해 가지고 함수만 이렇게 넣으면 바로 지연 중인지 정상 중인지 이렇게 나온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하이픈이 나왔는지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챗GPT한테. 이거 왜 하이픈이 글자에 있는 거지? 이렇게 엑셀의 기능을 모를 때도 캡처 떠가지고 셀 안의 취소선 또는 폰트 렌더링 문제로 보인다. 그래서 K열하고 N열의 조건부 소식을 들어가서 취소선, 자, 글꼴에서 취소선을 한번 찾아보래요. 홈에서 여기 글꼴에서 취소선이 있는지 없는지, 취소선. 그러면은 이렇게 전체 다 지정을 하고요. 글꼴에서 여기에 취소선을 체크를 제외하고 넣겠습니다. 그래도 안 없어지네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나 보네요. 조건부 소식에 들어가 있나 본데요. 조건부 소식에서 이렇게 하고 선택한 셀의 규칙 지우기. 규칙 관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취소선이 있는지. 들어가 있지 않네요. 네. 근데 왜 취소선이 되어 있는지 렌더링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거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자, 사실 이제 VBA가 어렵진 않아요. 그런데 처음 해보신 분들은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기 때문에 이 영상 천천히 돌려보시면서 VBA를 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다음 차시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올라마와 레거시 폐쇄망에 대한 또 기술 도구를 알아야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만들 때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올라마 레거시 폐쇄망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